자, 대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게 대리권에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 소멸 사유고요. 그다음에 대리행위의 방식과 관련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이런 게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하고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런 것들이 지문이 이제 좀 끼워 들어왔습니다. 그 복대리하고 무권대리와 관련된 내용들,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대리가 나왔는데요. 자, 복대리, 제가 화살표가 좀 이상하죠? 이거 지멋대로 이래. 자, 복대리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수권행위죠. 그런데 을이 또다시 병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정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띄워놓고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이요,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게 수권행위죠. 근데 을이 땅을 팔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또다시 병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수권행위죠. 그런데 본인의 수권행위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임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복임행위. 어쨌든 병은 을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갑소유 땅을 매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돼요. 대리인이 선임한. 그래서 복대리인은 잊지 마세요. 대리인이 선임을 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자, 이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여기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건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자, 을이 병한테 부탁을 할 때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대리가 됩니다. 자, 정확하게 뜻을 기억합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할 때, 을 자신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지요. 따라서 병에게 부탁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수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대리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복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의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 갑의 대리인이라고요. 따라서 병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지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됩니다. 즉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을 현명해야지 대리인을 현명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복대리가 어떤 의미인가 반드시 그 의와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야, 뭐 알고 있는 걸 자꾸 얘기하냐? 자꾸 까먹습니다, 이거.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어떨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아까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문제가 있고요. 요게 120조부터 122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120조와 121조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정 대리는 122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의 대리 먼저 봅니다. 120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 즉 수권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즉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 말은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조문을 암기하시고요. 조문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때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자, 임의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 책임집니다. 이걸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책임 이렇게 불러요.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책임.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임의 대리인의 책임이 감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외 어떤 경우냐?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그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자, 지명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선임은 대리인이 합니다. 본인이 선임까지 해버리면 얘는 복대리가 아니라 그냥 대리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명만 하는 거예요. 을한테 갑이 제 병을 선임해라 라고 지명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지명을 했고요. 대리인이 선임을 했으니까 이제 복대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병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요. 그걸 대리인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어요. 그때만 책임져요. 그러니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다음에 그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임의 대리인의 책임, 원칙과 면제되는 경우로 딱 나눠서 이렇게 표를 통해서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법정 대리는요, 122조에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제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책임을 져라라는 뜻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법정 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라라는 뜻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전조 제1항, 즉 121조 1항에서 정한 책임, 이 책임만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120조부터 122조까지 조문을 정확하게 그 구조를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오겠죠. 조문 123조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한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본인이나 이 제3자는 상대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조문 기억하신 다음에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자,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한의 범위,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에 종속한다 그랬고요. 따라서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이게 동그라미 2번의 내용입니다. 123조 2항의 내용이 반가로 2번입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수료 계약 같은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러면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갑이 을과 수수료 계약을 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갑과 병이 따로 수수료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치 수수료 계약을 한 것처럼 봐주겠다. 그래서 복대리인도 본인에게 수수료 따위를 청구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즉 본인에게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수임인의 지위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게 123조 2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123조 1항과 123조 2항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복대리 뜻하고요. 복대리 특징하고요. 120조부터 123조까지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문제도 그런 중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가 나왔습니다. 무권대리는 양이 좀 많고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복대리까지만 문제를 풀고요. 무권대리 문제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권대리는 간단하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대리를 기본으로 해서 갑일에게 매각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대리권이 없이 병과 A토지 매매 계약을 대리행위로 해버립니다. 당연히 대리권이 없이 했으니까 본인에게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고요.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주고요.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을 주게 됩니다. 자, 추인을 했을 때 본인의 단독행위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권 대리인이 전부를 추인해야 되고요.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이게 추인이죠. 추인 거절은 별거 없습니다. 본인에게 확정적 무효가 되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본인을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추인 거절 못한다. 상대방 성질은 준법률행위 중 최고권은 의사의 통지,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최고한다.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이 할 수 있고요. 효과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무권 대리는. 그래서 요거 지금 딱 여러분이 스크린샷을 딱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해놓았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복대리까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협의 무권 대리 문제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